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주민 여성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교사입니다. 일단 오늘은요, 우리 반 학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는데요.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은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편에서 1챕터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1편을 모의고사 문제 50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요, 한국어 전문 강사인 박희정이라고 합니다. 유튜버에서는요, 정선생 박희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출석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 이주민 여성대상 한국어 강사이면서 가족센터 방문지도 한국어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된 교과목 인체생리학, 영양학, 응급처치 전문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잘 따라와 주세요. 네, 1. 노인이 약물 중독에 잘 빠지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신장, 소변 농축과 배설 능력의 저하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약물 중독에 잘 빠지는 원인은요, 신장이 뭐 하는 데죠? 소변을 만드는 장기죠. 그래서 신장은 소변의 농축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만약에 저하가 된다면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체 내에 약물이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노인이 약물 중독에 잘 빠지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신장의 소변 농축과 배설 능력의 저하가 답입니다. 2번,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답은 몇 번입니까? 네, 맞죠. 4번이죠. 예, 질환이 가벼워도 노인들은 어때요?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노화 과정 구분이 확실합니까? 노인들은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노화 과정이 구분이 불확실하고요. 경과가 짧아요? 아닙니다. 노인들은 경과가 길어요. 그리고 급성보다 만성, 질환이 많습니다. 이 말은 만성, 오랫동안 아파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질병의 원인이 명확합니까? 아닙니다. 불명확합니다. 여러분, 약물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있는다면 치료가 될까요? 금방 되기 어렵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네. 질환이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3.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예, 여러분들, 답은요, 일단 3번입니다. 대장은요, 수분을 흡수하여 변을 굳게 만들기도 합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네, 입, 입 다음에 구강, 입 안을 얘기하죠? 인후, 기도, 이런 건 일단 아닐 거고요. 위, 소장, 예, 대장, 항문수는 맞아요. 뭐가 틀렸죠? 예, 학문 전에 뭐가 와야 돼요? 직장이 들어가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소화기계 순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죠. 우리는 밥을 먹었어요. 근데 소화기계를 통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구강이라는 것은 이제 입부터 시작이 되죠. 입, 구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두가 있고요. 인도를 통해서 내려오면 뭐가 있죠? 식도입니다. 그리고 식도를 쭉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위가 있어요. 위는요, 여러분들이 밥 먹은 것을 막 유미즙을 만드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위 다음에 이 물질들이 이렇게 C자형으로 해서 우리가 12지장으로 가고 12지장을 통해서 어딜 갑니까? 소장, 이 소장, 작은 창자라고 합니다. 소장으로 가면 소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영양소를 흡수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대장으로 가고요. 대장에 가서 직장, 여기 보시면 직장이 있고 여기 직장 다음에 이 항문. 항문이라는 말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화장실 가서 똥 놓요. 똥이 나와요. 대변이 나오는 곳, 항문입니다. 그래서 대변 배설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직장이 여기 오면 안 되고 끝은 항문이고요. 그러면 위에서는 소화된 영양분을 흡수합니까? 위는요, 음식물을 유미즙으로 만드는 곳이고 음식을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소화된 영양분을 흡수한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딜까요? 소장이죠? 그리고 노인들은요, 특히 쓴맛에 둔해지고 단맛과 짠맛을 잘 느끼는 게 아니죠? 예, 쓴맛과 노인들은요, 쓴맛, 음, 쓴맛이 둔해지고 단맛과 짠맛을 잘 느낀다가 아니라 노인들이 잘 느끼는 것은 쓴맛과, 쓴맛과 신맛입니다. 예, 그건 잘 느끼고 둔해지는 것은 단맛과 짠맛이 둔해집니다. 4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증상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답은 몇 번이죠? 쓴맛 감각이 증가, 쓴맛과 신맛이 증가하죠? 예, 두 가지가 증가합니다. 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각, 냄새 맡는 거예요. 증가가 아니죠? 저하,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지방 흡수력이 증가가 아니고요. 얘도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당내성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합니다. 그리고 약물 대사와 제거 능력이 떨어지죠.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네, 여러분들 답은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증상. 소화기계 증상은 쓴맛 감각이 증가합니다. 신맛, 신맛도 증가. 그 다음에 쓴맛도 증가입니다.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이 설명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식사 후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팽만감.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 배가 고프고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계속 트름 아니면 구토를 합니다. 이것은 답이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 위염입니다. 위염이 답이고요. 예, 위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사진 보이실까요? 이게 위죠. J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위에 이 점막이 뭐가 났어요?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이 생긴 게 위염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팽만감, 답답함을 얘기하죠. 그리고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명치, 우리 여기 체한 느낌 얘기합니다. 심한 통증이 나거나 트름, 꺽꺽 하는 거 있잖아요. 트름. 아니면 구토, 억 하고 넘기는 거 있죠? 이러면
위험 증상입니다. 6.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요 질환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 있는 문장을 잘 읽으셔야죠. 새벽 1시에서 2시에 발생하는 상복부 불편감. 상복부가 배가 있으면 윗배를 얘기합니다. 불편하다. 새벽 2시, 새벽 1시에 잠을 잘 때, 너 왜 이렇게 불편하지, 배가? 이런 거고요. 위에서 출혈, 위에서 출혈이 있거나 위천공. 위천공은 뭐냐면 위에 구멍이 난 거예요. 위가 협착, 좁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답은요, 일단 얘기합니다. 예, 3번 위궤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위궤양 사진인데요. 위천공 사진입니다. 위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멍이 났어요. 아프겠죠? 그리고 협착되기도 하고 이렇게 출혈 있는 게 뭡니까? 위궤양입니다. 7. 위험 진단을 받은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 위험이 뭐였죠? 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염증이 생긴 게 위험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병원에 갔더니 위험이래요. 그런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금식. 맨 처음에는 금식하겠죠? 금식 후에는, 금식이 끝난 다음에는 일반식? 이 일반식은요,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밥을 얘기합니다. 금식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안 먹은 거잖아요. 금식 후에 바로 밥을 먹으면 돼요? 안 됩니다. 금식 후에는 유동식을 먹어야죠. 유동식. 유동식이 끝나면 된죽. 된죽 먹고 된죽이 잘 들어가신다면 일반식. 우리가 먹는 밥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스피린 등 약물을 사용해야 치료한다? 아닙니다. 아스피린은 그럴 때 먹는 게 아니죠? 처방된 뭐를 먹죠? 제산제 아니면 뭐를 먹습니까? 진정제 먹죠. 이런 양분을 사용해서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뜨겁거나 찬 음식을 제공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들 4번입니다. 위험 진단을 받으면 대상자 치료 및 예방을 할 때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자극적인 게 뭐예요?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주지 말고 위를 자극하지 않는다가 답이죠? 그리고 5번은 왜 틀렸냐면 물도 금식합니까? 위에 부담을 덜어줍니까? 아닙니다. 과식, 한꺼번에 밥을 많이 먹는 거 피하고요.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 하고요. 우리가 물 금식하면 안 되고요. 물을 자주자주 마셔서 조금 자주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됩니다. 8. 위궤양 진단을 받은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 위궤양 생각나실까요? 위가 아까 이렇게 있었으면 위에 구멍도 났어요. 협착도 되고요. 위에서 피도 나는 위출혈 이런 거 되게 더 위험보다 더 아프겠죠? 그랬을 때 답은 무엇입니까? 네, 1번이 답이죠. 위궤양 진단을 받은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은요.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은 충분히 주무세요.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잠자는 거 얘기합니다. 우리 심신,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금식이요? 금식은 밥을 계속적으로 안 먹는 거 얘기합니다. 아니죠? 위궤양이 있더라도 우리 식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적인, 아이고, 적인 식사입니다. 기호에 맞는 절주와 금연을 제한하지 않는다? 아우, 금연,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되겠죠?
진통제 복용 시 위점막 보호제는 함께 복용하지 않는다? 아니요. 예, 위점막 보호제는요, 함께 복용합니다. 복용합니다. 위출혈, 위협작증 증상이 있을 경우 경과를 지켜보면 돼요. 위에서 피가 나는데요. 경과 지켜보지 마시고요.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입니다. 그래서 위궤양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요. 충분히 잘 자야 되고 심신 안정이 중요하다. 충분한 수면, 심신 안정이 중요합니다가 답입니다. 9번. 소화기계 질환에 따른 요양보호사 활동. 소화기계 질환에 따른 요양보호사 활동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네, 4번입니다. 대상자가 평소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때 가족과 상의하여 의료기관을 찾도록 합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번이 왜 틀렸을까요? 속이 쓰리다고 하는 대상자에게 위험인 것 같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함부로 병명을 예측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가 간장해달라고 한다고 우리가 간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상의하고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해서 병원 치료 받게 한다? 안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식사를 안 할 경우 신체적인 이유, 심리적인 이유 물어보고 격려하면 됩니까? 만약에 식사를 안 한다. 그러면 일단은요, 가족, 대상자 가족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우리 시설장,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10번, 대상자의 수술 후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 대장암이 걸린 대상자가 수술을 받은 후에 어떤 식사를 해야 됐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통곡식과 생채소입니다. 답 볼게요. 맞죠? 여러분, 대장암이라는 건 이렇게 대장, 아까 큰 창자라고 얘기했죠? 대장암이라는 것은요, 대장 안에 이렇게 여기 보이실까요? 용종. 이렇게 용종입니다. 요런 게 생긴 게 대장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잦은 가식, 늦은 식사, 대장암이 아니라도 늦은 식사 안 되겠죠? 자극을 주는 찬 음식 안 됩니다. 기호에 맞는 흡연, 담배 피면 돼요? 음주, 술 먹으면 돼요? 안 됩니다. 훈제된 바베큐? 안 됩니다. 대장암 환자의 수술 후 식이요법은 통곡식을 주시고 생채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11.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소화기계 질환으로 옳은 것은 장습관의 변화와 장폐색, 설사, 변비, 혈변, 직장, 출혈, 점액, 분비. 여러분 답은 몇 번이죠? 대장암입니다. 12. 설사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사람이 설사를 해요. 그러면 몸이 탈수증에 걸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설사의 치료 및 예방으로는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13번 변비의 관련 요인으로 옳은 것은 과도와 화재 남용입니다. 여러분들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의 증가, 예를 들어서 제산제,
마약성 진통제, 항암제 등 이게 다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하재는요, 무슨 약이죠? 설사게 나게 하는 약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하재를 우리가 빈번한 하재 사용은 자주 사용하는 하재는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하재는 설사가 나오게 하는 약이지만 변비가 있다고 우리가 과도하게 자주 하재를 남용 많이 사용한다면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14. 대상자의 식사량이 감소하고 대변의 색이 짜장면일 때, 짜장면 색일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내 대상자의 식사량이 감소하고 대변의 색이 짜장면 색이 나온다면 일단 가족과 상의를 한 다음에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15번 노화에 따른 호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선모 운동의 저하입니다. 선모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 우리가 소화기계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폐가 있고요. 폐포 끝에 폐포까리가 있는데요. 얘를요, 이렇게 폐포까리를 확대를 해보면 이 기관지 안에 얘네들이 선모예요. 그런데 선모가 운동이 저하가 되면 선모 운동에 따라 점액을 타고 입으로 가래의 형태로 배출하는 게 선모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선모 운동들이 얘네들이 저하가 된답니다. 그래서 선모 운동이 저하가 되면 우리는 미세먼지, 먼지 아니면 미세물질 걸러내지 못해요. 그리고 노화가 되면 폐포 탄력성이 어떻게 될까요? 저하됩니다. 그래서 폐포 탄력성이 저하가 된다라는 것은 어때요? 노인들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호흡, 근력 강화? 아니죠. 근력이 강화가 아니라 약하겠죠? 약화로 쉽게 피로해지십니다. 그리고 기침 반사가 증가가 아니라 저하가 됩니다. 저하가 되면 기침 반사 저하가 되는 것도 똑같이 미세 물질을 우리가 걸러내지 못합니다. 기관지 내 분비물 저하, 기관지 내에 분비물이 증가가 되어서 노화에 따라서 감염 발생이 잘 일어나요. 네. 그래서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 선모 운동의 저하가 답이고 또 이게 증가가 아니라 그랬죠?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가 되고 호흡 근력도 약화가 되고 저하가 되고 약화가 되고 기침 반사도 어때요? 저하가 되고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감염 발생이 잘 일어납니다. 16번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38도씨 이상 발열, 마른 기침, 인두통, 코막힘을 호소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예, 처방된 해열 진통제나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매년 1년 폐렴규균이 아니라 매년 1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천식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야 됩니까? 폐렴입니다. 폐렴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는데 정상적인 활동하면 됩니까? 아니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취한다. 그리고 물과 함께 금식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 열이 많이 나면 우리는 충분한 충분한 수분 섭취,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요 질환으로 옳은 것. 이걸 읽고 어떤 질환인지 찾는 문제입니다.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진다. 흡연, 담배 피는 거요. 바이러스성 감염이 요인이다. 이른 아침에 가래 끓는 기침을 한다. 여러분들 기관지에 만성적 염증이래요. 그래서 기도가 좁아진대요. 이건 뭘까요? 답은 2번입니다. 만성 기관지 염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림 보면 정상인의 기관지는 어때요? 넓죠? 근데 만성이다. 기관지 염증이 오래되었다. 만성입니다. 만성기관지염이 되면 어때요? 이 구멍이 숨구멍이 어때요? 좁아지죠? 기도가 좁아지죠? 기도가 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성기관지염이 잘 걸리는 것은 뭘까요? 담배를 많이 피웠을 때 아니면 바이러스성 감염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만성기관지염입니다. 18번. 기관지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17번 문제죠. 기관지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들다. 이게 뭐예요? 만성 기관지 염증이죠.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네.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숨쉬기가 힘든 대상자 치료 및 예방이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요, 3번입니다. 기관지 확장제는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숨쉬기가 힘들 테니까요.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지 봅시다. 흡연자는 담배를 줄인다. 음, 흡연자는 담배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금연해야 되겠죠? 그리고 습기가 많은 날씨에 외출하면 됩니까? 안 되죠. 습기가 많은 날씨에는 외출을 삼가합니다. 그 다음에 심호흡과 기침을 삼가면 안 되겠죠? 심호흡과 기침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래 배출이 잘 용이하게 해야 됩니다. 뜨거운 차나 아이스크림 즐기면 돼요? 지나치게 뜨거운 것도 안 되고요. 차가운 음식도 피합니다. 여러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기관지 확장제 역할 잠깐 볼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약물 치료는 흡입 치료가 주가 된다. 약물을 흡입하면 좁아진 기관지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공기가 통할 수 있게 기관지를 넓혀준다. 기관지가 넓어지는 걸 보셨죠? 그래서 만성 기관지 염증으로 인해서 숨쉬기 힘든 사람은
예,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19번 대상자가 땅콩을 먹다가 기도로 넘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답은 3번입니다. 폐렴입니다, 폐렴. 음. 노인이 폐렴에 쉽게 걸리는 이유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문제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기도의 기능이 떨어져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 흡입성 폐렴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이 여기 땅콩이잖아요. 대상자가 땅콩을 먹다가 기도로 넘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 폐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흡입, 먹는다. 흡입성 폐렴이죠. 그리고 노인들이 쉽게 폐렴에 걸리는 이유는 회포, 회포 크기가 감소해요. 공기순환이 잘 안 돼서 병원균이 몸속에 오래 머물기 때문이고요. 면역도 떨어집니다. 저하돼서 쉽게 병원균에 감염이 되고요. 그래서 노인의 폐렴 증상을 보시면 무기력하고요. 무증상,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무기력하고요. 의식이 저하되고요. 식욕 부진, 밥맛도 없고요. 근육통, 팔다리가 쑤시고 아픕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땅콩을 먹다가 기도로 넘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은 폐렴입니다. 그래서 흡임성 폐렴이죠. 흡입 먹는 거 얘기 생각하면 돼요.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 기관지나 폐, 염증을 유발하는 게 폐렴이죠. 흡입성 폐렴입니다.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요 질환으로 오른 것.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들리고요. 점액 분비량이 증가하고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쾌하기도 하고요. 알레르기성,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기도 합니다. 네, 답은 천식이죠. 여러분,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들리고 점액 분비가 증가되고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쾌하거나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더 발전이 되면 천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천식이랑 숨이 지나가는 통로인 기관지에 알레르기 염증이 생겨서 기관지가 예민하고 좁아지는 만성 알레르기 질환은 천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인의 기관지인 거 보이시죠? 근데 천식 환자들은 어때요? 기도가 어때요? 굉장히 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21. 천식이 있는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예, 답은 1번입니다. 미세먼지, 황사가 심할 때는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천식이 있다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호흡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고요. 그죠? 그게, 그래서 천식이 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이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황사 심할 때, 외출할 때는 항상 뭐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운동 직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아니죠? 운동할 때는 직전이 아니라 운동할 때는 30분 전에 30분 전에 이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셔야 되고요. 추운 곳에서 벽난로를 피운다는 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잖아요. 온도 변화. 안 좋습니다. 안 되고요. 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주면 돼요?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그 다음에 매년 1년 폐렴균? 아니죠. 매년, 매년 1회 뭐를 해야 돼요? 인플루엔자. 그리고 65세
이후에는 1회 폐렴, 규균, 백신을 예방접종합니다. 바뀌었죠? 여러분들 여기 천식의 예방관리 잠깐 보시면 천식 환자들은 숨쉬기가 만성기관지 염증 있는 사람 같이 힘듭니다. 예방수칙은 보면요. 보세요. 실내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깨끗하게 항상 대기오염이 심한 날. 이게 뭐예요? 미세먼지나 황사가 있는 날 외출을 삼가하거나 외출하지 않거나 뭐를 하래요?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거고요. 천식의 원인 및 약화 요인을 검사로 확인 후 회피하면 안 되고요. 금연, 감적, 흡연도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된다라는 거죠. 22. 기관지 확장제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다음 투약까지 적어도 몇 분? 1분간 기다린다. 그러면 기관지 확장제 사용에 대한 설명인데 1번은 왜 틀렸는지 볼게요.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약간 앞이 아닙니다. 앞이 아니에요. 뒤로. 머리를 뒤로 젖힌다. 그 다음에 10초간이 아니죠?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는데 3에서 5초간입니다. 10초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폐에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3, 5초간? 아니요. 이거는 10초간. 10초간 숨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흡입기의 플라스틱 통과 뚜껑을 소독제에 담근다가 아니라 흐르는 물에,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합니다. 씻는다입니다. 23.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폐결핵입니다. 답은 1번이죠. 폐를 비롯한 대부분의 장기에 침범합니다. 폐결핵. 이 결핵은요, 감염성이 있습니다. 결핵은요, 결핵균에 의해서 폐 감염이 된 게 폐결핵입니다. 그래서요, 1번 폐를 비롯한 대부분의 장기에 침범할 수 있어요. 호전되지 않으면 약을 중단합니까? 안 됩니다. 약은요, 6개월 이상 약제 복용해야 되고요. 밤에 고열, 낮에는 식은땀과 함께 해열이 된다? 아니요. 오후에는 고열이고요. 오후에는 고열이 나고요. 밤에는, 밤에는요, 식은땀과 해열이 있어요. 이 해열이 뭐예요? 열 내리는 증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밤이 아니라 오후에는 열이 나고, 밤에는 어때요? 식은땀이 나면서 해열, 열 내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폐결핵은요, 바이러스성 만성 질환이 아니라 아까 제가 결핵균이라고 했습니다. 결핵균에 의한 염증입니다. 그리고 흡입기 플라스틱 통과 뚜껑은 소독대에 잠가요? 아니죠? 23번이 한 번 더 있네요. 예. 결핵으로 확인된 대상자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약물로 인한 부작용, 위장장애, 피부 발진, 가려움 등을 관찰한다. 그리고 이번은 왜 틀렸는지 볼게요. 대상자와 접촉했다면 즉시 흉부 방사성 촬영 가리 검사한다. 결핵인데요. 대상자와 접촉했다면 2주. 그래서 1개월 이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보건소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버립니까? 아니요. 사용하는 물건도 함께 사용해도 됩니다. 호흡기 감염 질환이라서 괜찮습니다. 친구 등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인가요? 친구, 이런 것은 그늘에서 말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햇빛입니다. 햇빛에 일광욕 해야죠. 일광욕. 그다음에 일회용 마스크 젖으면 말려서 재활용? 아니죠. 24. 호흡기계 질환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네, 답은 몇 번이죠? 2번입니다.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앞에 나왔네요. 2, 4주 후 의료기관 방문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호흡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에 따른 요양보호사 활동. 답은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했다면 요양보호사는 2주에서 4주 후 의료기관 방문해서 감염 여부 확인합니다. 1번은 왜 틀려요? 기침하는 대상자에게 결핵인 것 같으니 약을 먹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3번. 호흡곤란 중에 바로 눕힌 자세를 취합니까? 호흡곤란일 땐 어때요? 상체를 올리는 반 앉은 자세. 아이고, 취해야 합니다.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면 서비스 중단한다? 아니죠. 무조건 중단하는 게 아니죠. 기관에게 보고하고 감염이 없다고 판정될 때까지 격리합니다. 그리고 보호장구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떠세요? 대상자를 돌볼 때 보호장구. 여기 보호장구라는 말은요. 마스크, 보호장구는 마스크, 또 뭐가 있을까요? 장갑 등 말하죠? 착용해야 합니다. 25.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체의 변화에 즉각 적응할 수 없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심장의 근육은 위축되어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심장의 근육은요, 근육은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없어져요. 성이 떨어집니다.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증가합니까? 아이고, 감소하죠. 감소합니다.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겠죠. 그리고 정맥의 악화로 하재부종과 정맥류가 감소합니까? 정맥이 악화가 되면 하재부종과 정맥류가 증가합니다. 증가, 발생합니다. 발생합니다. 26.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혈압은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이 결관벽에 미치는 힘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럼 2번은 왜 틀릴까요? 최고 혈압은 이항기가 아니라 수축기입니다. 최저 혈압은 이항기입니다. 최저 혈압은 심장에서 삐를 찰 때, 여러분, 최고 혈압입니다. 최저가 아니라 최고. 최고 혈압은 심장에서 심장이 피를 꽉 짜요. 그리고 팡 하고 온몸에 피를 보내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최고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 생기는 압력이고, 여기 최저 혈압은 심장이 늘어나면서 피를 가득 담고 있을 때 압력입니다. 27.
심혈관계 주요 질환인 고혈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답은 고혈압은 본태성과 2차성 고혈압으로 구분합니다. 1번은요. 가장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 이하입니다. 고혈압은요. 고혈압은 120에 80 이상이 아니라 140에 90 이상을 말합니다. 출혈, 빈혈, 합병증이 있다. 출혈, 빈혈이 아니고요. 뇌동맥, 뇌동맥 파열로 고혈압의 합병증은요. 뇌동맥의 파열로 여러분 뇌졸중 혹은 사망입니다. 혈압은 계절, 음주, 측정 시간, 신체 등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더 위험하죠? 28번 고혈압 대상자를 위한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답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한다. 고혈압은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요, 증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무조건 치료해야 됩니다. 1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복용하지 않은 약물은 다음날 함께 안 됩니다. 함께 복용하는 거 안 되고요.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고혈압은요, 매일매일 처방받은 대로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허약해지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께서 고혈압 환자한테 약 처방을 했으면 의사 선생님께서 약 그만 드셔도 됩니다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조절되면 그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니고 의사 선생님께서 약 이제 그만 드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을 때 약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요, 증상이 없어도 내가 고혈압 환자라고 판정이 받았으면 병원에서 약물 치료해야 하자라고 했으면 의사 선생님께서 그만 드셔도 됩니다. 할 때까지 무조건 약을 드셔야 됩니다. 29. 동맥경화증의 주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동맥경화는요. 5번이 답입니다. 언어장애, 보행장애. 왜냐면요. 동맥경화증이 있으면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되고 뇌출혈에 합병증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뇌경색, 여러분, 동맥경화, 내 동맥의 혈관이 경화 딱딱해졌다 이런 소리고요. 동맥의 혈관이 딱딱해지게 굳으면 피가 잘 안 통하죠? 그러면 뇌경색, 내 뇌가 어떻게 딱딱하게 굳었다. 뇌출혈, 이 혈관이 팡 하고 터져서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가 되게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합병증이에요.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시죠? 합병증. 합병증이 뭐예요? 뇌경색과 뇌출혈입니다. 뇌경색, 뇌출혈이 일어나면 사람은 언어장애가 생기고 보행장애, 똑바로 잘 못 걷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요 질환으로 옳은 것은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동맥혈관 안쪽에 그죠? 지방이 축적돼서 혈관벽이 굳어진다. 혈관벽이 굳어진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경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동맥에. 그러면 답은 동맥경화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동맥경화증으로 이게 혈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혈관 안쪽에 지금 이렇게 쌓이죠? 이게 지방이 쌓였어요. 지방이 쌓였어요. 축적됐어요. 그래서 혈관 내부가 어때요? 되게 좁아졌죠? 그래서 혈액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겠죠?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건 동맥경화입니다. 30일,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요 질환으로 옳은 것.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의 대사 요구를 충족시킬 충분한 혈액을 심장이 내보내지 못하여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운동 시 심한 호흡곤란과 부종이 나타납니다. 이거 뭘까요? 심부전입니다. 여러분, 심부전이라는 말은요,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심장이 뭐하죠? 우리 펌핑, 숨 쉬잖아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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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하면서 펌프 기능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을 온몸에 보내는 역할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심부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호흡이 곤란해요. 쉬운 활동이나 휴식에도 숨이 자주 차고요. 발목 부종, 이런 발목 같은 게 부종이 뭐냐면 붓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성 피로, 피로는 피로인데 만성, 계속적으로 피곤하고 쉽게 지치는 거예요. 밤에 증상이 악화됩니다. 밤에 계속 기침이 나거나 숨쉬기가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이룹니다. 그래서 심부전입니다. 32. 심부전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입니다. 아까 심부전 보셨죠? 심장 질환, 심장이 펌프, 쿵쾅, 쿵쾅, 쿵쾅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짠 음식 이렇게 자극적인 요리 안 되겠죠? 적절한 흡연이요? 담배 피면 안 돼요. 술 많이 마시면 안 돼요. 하루 1시간 이상? 쉽게 피로하고 숨이 차는데 어떻게 1시간 이상 조깅 뜁니까? 안 됩니다. 예, 답은 4번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하셔야 되고요. 여기 5번은요. 인플루엔자, 폐렴균 예방접종. 이거는 뭐죠? 인플루엔자, 독감이잖아요. 독감 걸렸어. 독감이나 얘는 뭐죠? 음, 폐렴 예방이죠? 폐렴 예방 접종입니다. 33. 신부전 진단을 받은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 뭐합니까? 신부전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요. 뭐를 해야 될까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치료한다. 입니다. 치료 및 예방입니다. 신부전이 걸리는 심장 질환이 왜 생기냐면요. 고혈압, 혈압이 높을 때랑요. 고지혈증은 내 혈액이 지방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방하려면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신부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4. 대상자가 빈혈로 진단을 받아 철분제를 복용할 때 함께 복용하면 좋은 보충제로 옳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못하죠. 대상자가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는데요. 함께 복용이 뭐냐면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제 얘기하죠. 좋은 보충제는 무엇인가요? 답은요. 3번 비타민 C입니다. 음, 왜냐면 여러분, 철분제는요, 이렇게 먹고 나면 약간 답답합니다. 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철분제를 복용하시는데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C하고 함께 먹거나 비타민 C가 없었을 때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5. 다음의 증상을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먼저 확인해야 할 상황으로 옳은 것은요. 현기증이 나고요. 손발이 저립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요. 숨이 막 가빠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호흡곤란, 컥컥컥컥 되는 거죠.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 불량, 오심, 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욕이 감퇴합니다. 이건 답은 철분제 복용 여부입니다. 35번. 다음의 증상을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현기증, 어지러워요, 손발이 저려요, 얼굴이 창백해져요, 하얗게 질린 것 같이 창백해져요, 숨이 가쁘고 호흡곤란이 일어나요, 소화가 안 돼요, 막 얹힌 것 같아요, 오심, 토할 것 같아요, 성욕 감퇴,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 답은 뭘까요? 1번이죠. 네. 철분제 복용 여부입니다. 노인은요, 위장관 출혈도 있고요, 철분 섭취 및 흡수의 문제로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이 흔합니다. 그래서 철분제 복용 여부입니다. 36.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숨이 차다며 증상을 호소할 때 요양보호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최대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심혈관계 질환 앓고 있는 대상자가 숨이 차요, 너무 힘들어요, 숨이 차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하면 요양보호사 활동은 최대한 그 사람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심근경색인 것 같으니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의사인가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의자에 앉히면 어때요? 우리 다치죠? 그래서요, 머리 같은 거 다칠 수도 있어요. 쓰러져서. 그래서 곧바로 바닥에 앉혀 낙상과 머리 손상 없게 하셔야 되고요. 이 기관지 확장제는요, 더 심할 때 써야 되고요. 심폐소생술은 언제 합니까? 심폐소생술은요, 이 환자가 말도 못하고 의식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답은 4번, 최대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해준다입니다. 37.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요 질환으로 옳은 것. 요걸 잘 읽고 어떤 질환인지 맞춰보시는 문제입니다.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 그거를 물렁뼈라고 합니다. 걔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써서 닳아서 없어졌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 이걸 조조강직이라고 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장거리 걷기 등 관절을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집니다. 답은 뭘까요?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여러분 볼게요, 다시. 이쪽이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뼈가 있죠. 그리고 아래도 뼈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렁뼈, 연골입니다. 그런데 닳아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뼈하고 뼈가 닿아져. 다 잘 부딪히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많이 걸으면 얘하고 이 위에 뼈랑 아래 뼈랑 부딪혀서 아프겠죠. 그걸 우리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던데 이게 언제 생기냐?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에서 많이 발병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따가 또 문제 나올 텐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인 퇴행성 관절염하고 차이점을 본다면 뼈와 뼈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물렁뼈가 가만히 보면 어때요? 이걸 우리는 활막이라고 하는데요. 활막에 어때요? 염증이 있어요.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보면 좀 부어 보여요.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전 연령층에서 다 일어날 수 있고요. 어린 사람도 류마티스 관절염 걸릴 수 있어요. 38. 퇴행성 관절염의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옳은 것은 네.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어땠어요? 뼈가 있고 무릎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연골이 없었죠. 그러니까 많이 걸으면 아프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 3회 수영, 운동 이런 게 좋습니다.
39.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 4번입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영, 걷기, 체조. 중요한 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수영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40.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이 답이죠. 산책, 걷기, 가벼운 조깅으로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여기 보시면 골다공증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상인의 뼈입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뼈입니다. 어때요? 뼈가 굉장히 얇죠? 그리고 구멍이 어때요? 정상인의 구멍보다 어때요? 굉장히 크죠? 이게 골다공증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방법은 산책을 하거나 걷기, 비슷한 말이죠. 가벼운 조깅, 체중 부하 운동을 해서 뼈가 튼튼해질수록 해야 됩니다. 41.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비타민 D 약물을 복용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비타민 D 약물을 복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2, 3회 정도 한 1시간 정도 우리 자외선, 햇빛을 보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필요에 따라 비타민 D 약물을 복용합니다. 42. 고관절, 골절 관련 요인으로 옳은 것은 뭐죠? 낙상이죠. 낙상입니다. 이 고관절이 어디냐면요. 여기 엉덩이뼈 있는 데가 고관절이고요. 낙상 사고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고관절, 그 다음에 여기 내손상 상지골절입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도 거의 이런 것도 어때요? 골다공증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라면, 있는 사람이라면 고관절 골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굉장히 위험하죠. 43. 주로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하면 발생하는 질환? 네, 아까 얘기했어요. 고관절 골절. 여기 엉덩이뼈. 네, 주로 골다공증은 뭐죠? 뼈가 가늘어지잖아요. 뼈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어때요? 뼈가 얇으니까 부러지기 쉽겠죠? 그래서 노인이 낙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관절을 다치면 거의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고관절 골절입니다. 44.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냐?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넘어지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수술 혹은 약물치료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약물로 된 영양제 주로 제공합니까? 아니에요. 영양이라는 것은요, 식품으로부터 먹는 게 흡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통증 증상 관찰을 가족에게 교육합니까? 가족에게까지 교육하지 않겠죠? 그리고 수술받은 대상자는 전적으로 도와준다? 수술받은 대상자는 전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45. 비뇨 생식기계 노화의 다른 특성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대부분의 남성 노인은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합니다. 1번이 왜 틀렸냐면 질의 수축 분비물 저하로 요실금이 아니라 질염이 생기죠. 질염이 발생하고요. 남성은 방광 기능이 저하로 소변을요. 자주 봐요. 자주 봅니다. 그리고 요실금은 여성한테 많죠. 방광 용적이 250ml 정도로 증가가 아니죠. 예. 용적이 감소돼서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면 중에 배뇨하루가 한 번 이상 일어나는 것이 요실금이 생긴다? 아니죠. 요실금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야뇨증입니다. 수면 중에 배뇨하루고 한 번 이상 일어나는 건 야뇨증이고, 그럼 여러분 요실금은 뭐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소변이 밖으로 계속 흘러나오죠. 46.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 좀 전에 했죠. 예, 요실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실금은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예, 오줌이 나오는 거죠. 복압의 증가로 인해서 소변이 밖으로 나오는 거. 요실금입니다. 47. 요실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요실금은요, 변비가 있어도 요실금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48. 요실금의 주요 증상으로 옳은 것 1번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복압성, 압력이 차서 하는 것. 대상자가 기침, 콜록콜록 크게 웃거나 달리기 하거나 줄넘기 할 때 소변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거죠. 네. 2번은요.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씩 배출하는 것은요. 역류성이에요. 그 다음에 소변이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배출되는 것은요. 절박성이에요. 그리고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하죠. 요실금은. 그 다음에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감소하겠죠. 떨어져요. 49. 요실금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1. 골반 근육 운동. 그래서 요실금 치료를 하거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거나 충분한 수분 섭취.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물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하고요. 변비 예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실금 걸릴 때 변비가 심해도 요실금이 올 수 있다라고 아까 답이었는데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섭취,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을 먹으면 변비가 예방되죠. 그리고 체중 조절도 되죠. 그리고 더 너무 악화가 됐다면 수술 요법등이 있겠습니다. 5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요 질환으로 옳은 것. 예. 여기 보시면 배뇨 후 잔뇨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온대요. 이게 뭐죠? 전립선, 아이고, 비대증이죠? 그리고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려운 자주 는다 빈뇨,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에 자주 깬다 야뇨. 이런 게 뭐예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여러분, 전립선 비대증은요,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거예요? 남성 질환이죠? 남성 질환입니다. 그런데요, 남성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중 남성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죠. 이에 따라서 전립선 세포에서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대체하려고 만드는 물질이 전립선의 크기를 크게 한다. 이게 보면 전립선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전립선인데 어때요? 전립선 비대증은 비대라는 말은 이 대증, 전립선 비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커졌다. 전립선이 커졌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여기 오줌 나오는 이 줄이 어때요? 되게 좁아졌죠? 여기는 되게 넓은데. 이게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압박해서 우리가 소변을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주자주 화장실 가고요. 밤에 자다가도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자주 깨요. 그걸 야뇨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웠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만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선생 박희정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